83년생을 본다면 올해 나이가 40이죠. 근데 지금 데이터로 보여지는 게 이런 게 보여요. 역사상 최초로 올해 40살이 된 남성 중에서 40% 정도가 비혼 상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결혼이 통과 의례처럼 전원이 다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지금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 따른 우리의 어떤 너그러움, 우리의 수용성이 넓어지는 것들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다양한 형태의 삶의 형식으로 맞이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 같은 어른이란 정의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고 이런 강박 같은 부분들이 해치되어진다면 또 어른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내가 어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때 데이터를 보면서 굉장히 그 패널 분들과 함께 힘들어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아빠라는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른 얘기를 하다 보니 아빠가 보이지 않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엄마는 어른이라는 그런 표현상에서 연관성이 크게 보이는데 아빠는 거기에 순위 없었어요. 그때 계셨던 남희석 씨, 설경석 씨, 그다음에 진현중 서현님 같은 분들이 전부 다 거의 울었죠. 내 아빠는 어른이 아니에요. 내 아빠는 어른이 아니에요. 여기가 먹먹한 느낌이라고 하잖아? 저건 충격이에요.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빠는 힘들구나. 왜 힘들까에 대한 부분을 막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산업사회의 그늘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70년대부터 한국이 산업사회로 전환이 빨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직주근접이란 말이 되더라도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큰 그런 좀 불균형된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방식의 어떤 농업시대라든지 그때는 그 집과 일터가 이게 분리가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일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고 교류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이었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대한 어떤 공장, 사무실 이런 식으로 출퇴근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총력전이었죠 거의.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더 좋은 평가를 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진 아빠가 가정에서의 어떤 유대가 옅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의 존재가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좀 흩어지는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함께 나눴던 것이 좀 페이소스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빠가 어른에 안 들어있군요. 이 얘기는 뭐 아빠가 어른이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지만큼의 총량이 줄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요. 아빠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년 사이에 한국 사회가 엄청 바뀌었어요. 이게 어른의 연관어인데요.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꾸준히 변화하는 걸 보면 지금 남편과 아빠가 이제 드디어 순위 안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이런 이야기에 사실 가장 큰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빠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 거였어요. 아빠는 나랑 시간을 같이 보내기 좀 어려운 분. 그다음에 가족과의 유대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표현 자체가 서툰 분.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2015년도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되게 슬퍼했었고 근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가 양성의 고용의 어떤 이런 기회가 좀 더 균등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들. 두 번째는 그만큼의 인식이 있는 분들이 가정 내에서 우리 간에 상호 접촉이 도와주는 내용들, 그다음에 보육과 육아에 대한 부분들 함께하는 내용들이 커진 것들. 우리 삶에서 일과 삶의 밸런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조금씩 압력이 행사되어지고 있죠. 뭐 주 5일제, 그다음에 또 52시간제, 근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의 효율화에 대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전보다 가정에서의 아빠의 어떤 시간을 늘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내용들이 더 포함되어진 것도 1번 있고요. 두 번째는 팬데믹입니다. 그 사이가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는 거예요.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 내에서 함께 시간 보내는 일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가정의 중요함,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부분들, 유대에 대한 것들, 이런 모든 관습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정상화가 도모되기 시작했구나. 그다음에 팬데믹이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사실상 그 친구가 우리한테 일깨워 준 것도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